여러분, 과연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사업마저 실패해 빈털터리가 된 58세 여성. 29년 함께 살아온 서울과 작별하고 홀로 고향으로 내려갈 때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전 남편의 계속되는 괴롭힘, 외지인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들. 나는 과연 이 험난한 세상에 홀로 버틸 수 있을까? 좌절 속에서도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된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된장 공장에서 그녀는 눈물의 땀을 흘리며 장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만난 한 남자가 그녀에게 손을 내밉니다. 경아 씨, 우리 같이 해봐요. 이 된장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보자고요.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사랑을 얻는다. 진정 감동적인 역경 극복 스토리.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된장처럼 깊고 진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마을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봄날 된장의 탄생 비화는 주인공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봄날의 희망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의 힘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더 열심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봄날 된장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아는 오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잉크를 묻히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6년 전 열렬히 사랑하던 두 사람이 교회에서 백년가약을 맹세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모든 게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아가 온 힘을 다해 가정을 꾸려나가는 동안 남편은 외도를 일삼았고 급기야 바람 핀 여자에게 큰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자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도 모자라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몽땅 도박으로 탕진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족들의 등을 돌리게 만든 남편, 그 배신감에 경아는 땅이 꺼지라 통곡했습니다. 30년간 정성껏 모셔온 시댁으로부터 매정한 버림을 받은 것은 물론 친정 식구들마저 돌아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거죠. 이럴 순 없어. 내 평생 쌓아온 게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텅 빈 마음에 광기 어린 절규가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분노와 슬픔, 상실감이 뒤엉킨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아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내 앞길을 가로막은 건 바로 너야.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너와는 이제 끝내자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혼 합의서에 사인하던 경아의 얼굴에는 섬뜩한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친 듯이 폭발하는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악연을 끊어내기로 결심한 그날, 경아는 서울에서의 삶을 모조리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택을 했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봤다. 58년 인생, 이혼녀라는 낙인을 어깨에 짊어지고 홀로 고향행 기차에 오른 날이었다. 텅 빈 차창에 비친 얼굴은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가녀린 눈매, 깊게 패인 눈가주름, 세월의 흔적이 깃든 입술, 반지 자국이 가시지 않은 왼손이 허전했다. 16년 동안 만족스럽게 일궈온 가정과 직장.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깨어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마지막 남은 내 것이라곤 아버지가 물려준 오래된 된장 공장 한 채. 반평생을 살았던 서울을 떠나기까지 망설임도 있었지만
더는 그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서러움을 꾹 눌러 담고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한번 물러서면 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제껏 꿋꿋이 살아온 내가 아니던가. 잘 살아보자, 경아야.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기차에서 내려 익숙한 시골 마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들녘에 어린 시절 기억이 어른거렸다. 30년 넘게 돌아오지 않았던 고향. 그때 그 시절 그대로 멈춰 있을 것만 같았다. 사람 냄새 짙게 밴 흙내음이 코끝을 간지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근한 향기였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자 반쯤 허물어진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간판도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랜 채 겨우 된장 공장이라는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 모습에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니 두려웠다. 하지만 이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30년 전 아버지가 만들던 장맛이 떠올랐다. 묵직하면서도 깊은 맛, 입안 가득 감도는 구수한 향. 그 맛과 향기에 젖어들 때면 삶의 고단함도 씻겨 내려가곤 했다. 아버지의 그 손맛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장 문을 여는 순간 쌓인 먼지가 폴폴 날렸다. 썩은 냄새와 함께 묵은 된장 냄새가 진동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니 거미줄이 군데군데 엉켜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장독을 하나둘 일으켜 세웠다. 손때 묻은 항아리를 쓸어보며 아버지의 온기를 떠올렸다. 이 공간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다. 문득 귓가에 아버지의 말씀이 되살아났다. 경아야, 된장은 사람 손맛이 생명이란다. 정직하게 정성껏 담그면 그 맛이 절로 우러나지.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해.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나 역시 삶에 진심을 다할 때라는 걸 깨달았다. 두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주인분, 여기 계시는 거 맞죠?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문간에 서 있는 사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근골이 든든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까맣게 그을린 피부 매섭지만 묘하게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그가 건네는 인사에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김장환이라고 합니다. 옆 마을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뭐? 사정이 있어서 이 공장 얼마 전에 알아보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 주인을 만나니 반갑네요. 그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걸렸다. 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공장인데 다시 가동해 볼까 해요. 그래요? 힘든 결정이셨겠어요. 뭐든 처음엔 어렵죠.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뜻밖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모든 걸 잃고 이곳에 내려온 외로운 여인에게 건네는 첫 위로였다.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염치 없이 다급한 마음에 나온 인사였다. 잘 모르는 게 많아 걱정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접어야 했던 그날, 나는 또 다른 인연과 마주했다. 그의 등장은 앞으로 다가올 운명의 서막이었다. 다시 피어날 나의 봄을 알리는 희망의 빗줄기 같았다. 장독이 많이 상해 있네요. 이걸로는 장을 담글 수가 없어요. 공장 안을 둘러보던 김장환 씨가 혀를 내둘렀다. 구석진 곳에 쌓아둔 장독들은 금이 가고 때가 꼬질꼬질했다. 아버지 때부터 쓰던 것들이 세월의 흔적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었다. 네, 새 장독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시설도 많이 낙후되었고요. 쉽지 않겠어요. 많은 돈이 들 텐데. 어쩔 수 없죠. 할머니가 남기신 돈이 좀 있어요. 은행 대출도 알아볼 생각이고요. 내 말에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제가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농사일 끝나고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같이 수리하고 장 담그는 것도 도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패 끼칠 순 없죠. 저 혼자 힘으로 해볼게요. 에이, 농사꾼이 농한기에 뭐 하나요? 동네 장독에 손 보태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에요. 그의 너털웃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다. 막막했던 앞날이 조금은 밝아 보였다. 그렇게 우리는 공장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 그는 퇴근길에 들러 늦은 밤까지 일손을 보태주었다. 장독을 닦고 간수를 갈아주고 새 지붕을 얹었다. 공장은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엄청난 양의 메주를 쏜 적도 있었다. 할머니들은 분주히 손을 놀리며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공장이 살아나는 모습에 모두들 즐거워했다. 나는 이 시골 정겨움이 낯설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가, 된장을 담그려면 마음을 비우는 게 첫 번째야. 된장 속에 정성과 간절함을 담아야 해. 그래야 맛있는 장이 되지. 한 할머니의 조언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음식에 마음을 담는다는 건 익히 들어온 말이지만 된장에 인생을 비유한 건 처음이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도 묘하게 닮아 있었다. 내 삶을 장처럼 천천히 깊이 있게 익혀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까? 우리는 기적 같은 장을 만들어냈다. 붉은 색깔의 은은한 광택을 띠는 된장. 숟가락으로 떠먹자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깊은 맛이었다. 해냈어요, 경아 씨. 이거 맛 정말 근사하네요. 엄지척이에요. 김장환 씨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한박웃음을 지었다. 나 역시 얼굴이 한박꽃처럼 활짝 피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우리 된장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 된장 하나로 마을이 활기를 띨 것 같아 기대되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정겨운 동네잖아요. 맞아요. 이 공장을 살리는 게 우리 마을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동업자 씨. 우스갯소리에 그가 껄껄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해사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든든한 버팀목을 얻은 것 같아 고마웠다.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쏟아질 듯 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렇게 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우리는 봄날 된장을 출시했다. 단아한 항아리에 정갈하게 담긴 장. 우리 장맛을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입소문이 돌며 동이 났다. 전화와 주문이 쇄도했다. 우리는 바빠도 즐거웠다. 된장을 가득 채운 트럭을 보내고 나면 그날따라 장한 기분이 들곤 했다. 김장환 씨와 함께 장을 만들며 나는 많은 걸 배웠다. 인내와 정직함의 힘, 자연이 가르쳐주는 삶의 순리, 무엇보다 한결같은 그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다정한 눈길을 마주할 때면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랑 같은 건 다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봄날 된장처럼 내 마음에도 무언가 싹트고 있었다. 우리의 봄날 된장은 그렇게 마을에 봄바람을 불러왔다. 주문량이 늘어나며 공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김장환 씨는 이제 농사일을 줄이고 본격적으로 된장 일에 매달렸다. 늘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에서 묵묵한 진심이 느껴졌다. 장환 씨, 우리 된장 덕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안 해요.
경아 씨랑 함께 일하게 돼서 전 더 감사하죠. 난 이 공장에 인생 걸었다고요. 그때였다. 한 남자가 공장에 찾아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가벼운 양복 차림이었다. 김장환 씨와는 대조적으로 세련된 인상이었다. 그는 품위 있는 걸음걸이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공장 주인이신가요? 홍청구라고 합니다. 바로 식품에서 왔습니다. 김장환 씨와 나는 멍하니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바로 식품이라면 서울의 대형 식품회사 아닌가. 무슨 일로 이곳까지 찾아왔을까?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고 말았다. 반갑습니다. 저희 공장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귀사의 된장 품질이 저희 회사 눈에 띄어서요. 이번에 새로 내놓은 프리미엄 된장 브랜드와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우리 된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다니. 홍청구 씨는 명함을 내밀며 계약 조건을 설명했다. 꽤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우리로선 엄청난 기회였다. 고민해 보시고 연락 주시죠. 기다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풍모가 물씬 풍겼다. 그와 달리 김장환 씨의 얼굴은 어두웠다.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듯했다. 경아 씨, 이 계약 수락할 건가요? 글쎄요. 정말 고민되네요. 우리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전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대기업하고 손잡으면 우리 정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의 단호한 어조에 놀랐다. 평소 느긋한 성품인 그가 이토록 강경한 반응을 보이다니. 자초지종을 물었다. 제 고향이 예전에 바로식품 공장이 들어선 곳이에요. 그때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일자리 잃고 고향을 등졌죠. 농토도 오염되고 결국 마을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장환 씨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제안을 거절하죠. 우리 가치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결국 우리는 거액의 계약금을 포기했다. 장환 씨와 굳게 약속했다. 돈보다 소중한 우리의 철학을 잃지 않기로. 마을 공동체와 상생하는 길을 가기로. 그렇게 우리는 더 깊은 신뢰로 똘똘 뭉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장환 씨가 내게 큰 결심을 말했다. 경아 씨, 우리 이제 친구하자는 건 어떨까요? 나이는 좀 많지만 그래도 불편하진 않겠죠? 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눈빛은 간절함으로 반짝였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답했다. 좋아요, 장환 씨. 그렇게 하죠.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는 친구예요. 봄날 된장처럼 우리 인연도 서서히 익어가고 있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우정 말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우정 그 이상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 눈빛 또한 그랬으리라. 한편 어느 날 서울에서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전 남편이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이었다. 남편의 외도 사실도 알려지며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정할 수만은 없었다. 그가 뿌린 씨앗인 만큼 결과도 감내해야 할 터. 하지만 전화를 받고만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아빠랑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엄마가 판 공장이랑 땅값 좀 보내줄 순 없어? 아들의 처절한 호소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선뜻 응답할 순 없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로서 못난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엄마 인생이야. 내 아빠도 너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오열하는 아들을 달래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살면서 제일 힘든 결정이었다. 자식의 부탁마저 외면해야 하는 내 처지가 서글퍼졌다. 하지만 이 고비마저 이겨내야 했다. 내 일을 위해, 내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봄날 된장의 위기가 찾아왔다. 납품하기로 한 재료 중 일부가 불량인 게 발견된 것이다. 급히 새 재료를 구했지만 출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계약 위반으로 거래처 일부가 발을 빼기 시작했다. 김장환 씨의 얼굴에 그늘이 짙어졌다. 한시가 급한 상황. 그런데 그는 한 개짝의 메주를 들고 온 거였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급할 때 써먹으면 어떨까요? 아, 장환 씨, 정성은 고마운데 지금 원료 검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필사적으로 내민 손을 거절당한 것이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말실수를 한 걸 깨달았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내가 이 공장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내 진심을 이렇게 밟아버리시는군요. 그는 이를 악물고 메주 개짝을 던져버렸다. 공장 바닥에 메주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그는 분노에 휩싸인 채 일터를 뛰쳐나갔다. 다음 날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 연락을 취해봐도 받지 않았다. 온갖 억측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무슨 변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마침내 참지 못하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대문 앞에 낯선 여인이 그와 포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20대로 보이는 화사한 여인이었다. 두 사람은 깊이 입을 맞추고 집으로 들어갔다.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여인은 대체 누구지? 설마 불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눈앞의 사실은 너무도 분명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돌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세상이 붕괴되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그 여인이 그의 아내일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질투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다음 날 그는 태연히 출근했다. 얼굴에는 웃음까지 머금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환 씨, 어제 무슨 일이었어요? 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제가 좀 상했던 것 뿐이에요. 집에서 누구 만나셨어요? 불쑥 묻자 그가 눈썹을 찡그렸다. 내가 훔쳐본 걸 알아챈 모양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여동생이에요. 몇 년 만에 고향에 내려온 거라.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다. 거짓말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다. 나는 실망감에 빠졌다. 마치 내 심장에 구멍이 숭숭 뚫린 기분이었다. 우리 이만 헤어져요. 장환 씨, 난 이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경아 씨,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묻지 마세요. 우리 이제 끝난 거예요. 앞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의아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 이상 그를 볼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멀어졌다. 그는 더는 공장에 나오지 않았다. 나 홀로 버티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듯 공허했다. 매주를 쓰면서도 장을 담그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가 그립고 원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이었다. 엄마, 다 끝났어. 이제 우린 살 곳이 없어. 제발 도와줘, 엄마. 간절한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내 살과 피를 나눈 아들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다. 그를 외면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전 남편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들이 이 시골까지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위협까지 받았다고 했다.
두려움에 휩싸인 아들의 간청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보냈다. 그동안 쌓아온 돈을 한순간에 탕진하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었다. 내 삶의 터전인 공장마저 담보로 잡혔지만 후회는 없었다. 고마워, 엄마. 엄마가 우릴 살렸어.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이내 엄습해오는 피로감에 쓰러질 것 같았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그토록 애써 일궈온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깊은 의문이 들었지만 이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포기하고 싶진 않았다. 장독을 마주하며 다시 한번 굳은 결의를 다졌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겐 이 된장이 있잖아. 내 정성과 사랑이 깃든 이 장들이 있어. 눈물을 훔치며 매주를 만지작거렸다. 그 촉감에서 묘한 위안을 얻었다. 곁엔 없지만 김장환 씨 생각도 났다. 그와 함께 바라보던 꿈. 이대로 무너뜨릴 순 없었다.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는데 현관에서 소란이 일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중년의 사내들이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수상한 기색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빚쟁이들? 야, 나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돈 받으러 왔다고.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졌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들에게 걸려든다면 공장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터. 절박함에 눈앞이 캄캄했다. 어떡하지? 나 혼자선 도저히 못 당해내겠는데. 그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여기서 무슨 짓이오? 김장환 씨였다. 그가 불쑥 나타나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섰다. 깡패들과 험악하게 대치 중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너 뭔데 끼어드는 거야? 곧 닥치를 감당할 수 있어? 그 여자 내 여자야.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뭐? 내 여잘? 웃기지 마라. 어서 빠져. 안 그럼 다칠 줄 알아. 싸늘한 목소리에 등줄기가 오싹했다. 하지만 김장환 씨는 꿋꿋이 버텼다.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여자한테 손댄다면 내가 너희를 가만 안 둘 거야. 죽기 살기로 덤비겠다.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그 기세에 놀란 듯 깡패들도 잠시 움찔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뭐야, 왜 우리 동네에서 난동이야? 경아 씨 건드리면 안 돼. 우리가 다 막아설 거야. 어르신들은 한 목소리가 되어 온몸으로 막았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깡패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들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돌렸다. 봐줬어. 다음엔 안 그럴 거야. 욕설을 내뱉으며 사라지는 그들을 보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내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경아 씨 괜찮아요? 김장환 씨가 달려와 부둥켜 안았다. 그 넓은 가슴팍이 따스했다. 나도 모르게 오열이 터져나왔다. 서러움과 고마움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었다. 장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당신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가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거친 손길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함이 전해졌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당신 곁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상기된 얼굴로 속삭이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힘주어 끌어안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얼싸안은 채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이 포옹의 의미를 확인하기라도 하듯 난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다. 장환 씨와 함께라면 못 이겨낼 역경이 없으리라. 파란만장했던 우리의 인연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듯했다. 이 남자, 내 운명의 상대구나. 직감이 왔다. 그의 강인함과 믿음직스러움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다. 봄날 된장처럼 우리 사랑도 깊은 맛을 낼 것만 같았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김장환 씨와 나는 더욱 돈독해졌다. 사업 동업자로 그리고 인생의 반려자로서 서로를 응원했다. 우리는 어느덧 공장의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경아 씨, 새로 나온 매주 좀 봐요. 금방 띄운 건데 벌써 냄새가 정말 근사하네요. 우와, 장환 씨가 만든 거죠? 역시 솜씨가 느는 게 눈에 보여요. 우리 장맛이 날로 깊어지고 있어요. 매주를 살피며 우리는 미소 지었다. 함께 장을 만들며 우리도 조금씩 익어가고 있었다. 장환 씨, 고마워요. 힘든 시기에 절 지켜주셔서. 전 진작에 사과했어야 했는데 오해가 있어서 미안해요. 안 해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죠. 경아 씨한테 거짓말한 게 마음에 걸려요. 사실 그날 만난 여자는 제 여동생이 맞아요. 에이, 그럴 리가요. 분명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였는데. 하, 우리 남매가 각별해서 그래요. 오해할 만도 해요. 미안해요. 진작 솔직히 말씀드린 걸 그랬어요. 그의 해명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다정한 눈길로 날 바라봤다. 경아 씨, 이런 말 듣기 민망하시겠지만 전 당신이 좋아요.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 더 특별한 사이가 되면 안 될까요? 진심 어린 고백에 숨이 멎는 듯했다. 뺨이 붉어졌다. 꿈꾸던 말을 마침내 들은 것이다. 저도요. 장환 씨랑 있으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이 마음 이제 숨기지 않을래요. 우리는 볼을 맞대고 앉아 한참을 속삭였다. 매주 냄새에 취한 것처럼 달콤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인생의 황혼기에 깊은 사랑을 만난 것이다.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봄날 된장을 아끼는 단골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우리 경아 씨랑 장환 씨 정말 천생연분이에요. 둘이 만난 게 이 마을의 큰 복이죠. 맞아요. 봄날 된장에 사랑이 깃든 게 분명해요. 요즘 장맛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하, 정겨운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그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고마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우리 장을 이리도 아껴주시니 더욱 정성껏 만들어야겠다 다짐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이 마을에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는 게 저희의 소명이라 생각해요. 김장환 씨가 진심을 담아 인사했다. 나 역시 덧붙였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만의 꿈이 생겼어요. 봄날 된장으로 전국은 물론 세계에 우리 장맛을 알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손맛, 우리 부모님의 정성을 담은 장이니까요. 나의 말에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꿈을 응원해주는 마음이 고마웠다. 장환 씨와 함께라면 못 이룰 꿈이 없으리라 확신했다. 그 무렵 우리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정부에서 전통 장류 명인을 뽑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김장환 씨를 적극 추천했다. 그의 실력이라면 당연히 인정받을 만했다. 기쁘게도 그는 장류 명인에 선정되었다. 시상식 날 정장 차림의 그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조명을 받으며 단상에 오르는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져 보였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내 덕분입니다. 경아 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여성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아름답게 꽃 피운 분이죠. 당신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 하나하나가 제겐 소중한 선물이에요. 눈물 어린 감사 인사에 울컥 북받쳐 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준 우리. 이 사랑의 결실이 봄날 된장 안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는 알았다. 진실한 사랑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뒤섞인 된장처럼 우리의 시간도 깊은 깨달음을 선사했다. 그 과정이 값지고 아름다웠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글쎄요. 이 공장, 이 마을에서 평생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된장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게 말이에요. 노을이 아름답게 질 무렵 우리는 마주 앉아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들여다봤다. 거기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봄날 된장처럼요. 찬찬히 입맞추며 미소 지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으리라.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이 사랑을 먹고 살듯이.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우리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다. 지나온 나날의 희로애락이 주름으로 아로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처음 만난 그날처럼 맑고 투명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에요. 잘 치러내야죠. 글쎄, 엄마 아빠가 직접 담근 된장 함께 보내주면 좋겠는데. 결혼식 전날 우리는 장독대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장에 은유하듯. 옛날에 우리도 장 떠서 첫날밤 보냈었지. 그 고소한 맛이 지금도 생생해. 그 얘기만 나오면 늘 입에 군침이 도시는걸. 정겨운 웃음이 메아리 쳤다. 추억은 우리를 한결같이 젊게 만들어주는 묘약이었다. 결혼식 날 우리는 주례를 맡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앳된 얼굴을 마주하자 세월의 무게가 실감났다. 내 청춘도 어느덧 반백의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다.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기를. 된장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맛을 내는 부부 되길 바랍니다. 김장환 씨가 울먹이며 주례사를 읽었다. 나도 훌쩍이고 말았다. 아들의 앞날에 밝은 빛이 비치기를, 봄날의 햇살처럼. 피로연이 한창일 때 한 노인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경아 씨, 장환 씨. 잘 있었소? 어머, 옛날 반장님 아니세요? 별일 없으셨어요? 늙은이 소리만 들으면 알만하지 뭐. 근데 말이야, 요즘도 된장 만드나? 반가운 재회에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는 우리 부부의 시작을 목격한 산 증인이었다. 글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전통 장 만드는 걸 귀찮아해서요. 그래도 우린 여전히 우리 된장에 목숨 걸고 있죠. 그 열정 변함없구만. 근데 하는 말인데, 자네들 인생 이야기 책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 뜻밖의 제안에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책이라니,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해봤다. 우리 평범한 부부인데 누가 읽으려고 할까요? 글도 잘 쓰는 편이 아닌데. 무슨 소리, 자네들 사연이야말로 감동 실화 아닌가. 시골 출신 이혼녀의 재기부터 꿈의 실현, 인생 이막의 사랑까지. 요즘 같은 세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어르신의 격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렇다. 우리의 여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세상에 울림을 줄 만한 이야기가 있었다. 고마워요, 반장님.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 볼게요.
우리 부부 힘을 모아서요. 좋았어. 꼭 명작 써내길 바라네. 사인본으로 한 권 보내주면 안 되나? 하. 노인은 윙크를 던지며 떠났다. 우리는 감격에 젖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여보, 우리 인생이 책이 된대요. 멋지지 않아요? 정말 영광이에요. 하지만 내겐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더 값지고 소중해요. 그렇게 우리는 손을 꼭 잡았다. 지나온 반평생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눈물과 웃음, 좌절과 희망, 이별과 재회까지 그 모든 순간이 깊은 사랑으로 수놓아져 있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도전과 사랑의 힘을 믿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더없이 행복할 것이다.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리라. 누구에게나 봄은 온다. 매서운 겨울을 지나고 시련의 터널을 빠져나오면 그 봄날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기를. 우리의 사랑도 된장도 어느덧 깊은 맛을 낸다. 시간이 빚어낸 눈물과 땀의 결정체로서 바람이 살랑였다. 봄볕처럼 다정하게 두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상으로 봄날 된장 이야기를 마칩니다. 주인공 경아와 장안의 애틋한 사랑과 재기의 여정이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인생을 관통하는 깊은 깨달음이 우리 삶에도 울림으로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밝은 봄날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